네, 색다른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앞서 마켓노트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실적 장세에 접어들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OLED주 가운데 AP시스템 증권사들의 의견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증권의 의견입니다. 세계 1위 OLED 패널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에 AP시스템이 레이저 필수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또 OLED 산업 투자 증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장비 공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이슈가 됐었던 2대 주주 삼성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는 우려보다는 향후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OLED 장비 수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오히려 고객 다변화와 수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려가 향후 기대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대규모 수주, 여기에 지난 1월 계약 금액과 계약사도 공개되지 않은 블라인드 수주 등을 주목하면서 중소형 OLED주 가운데 최대 강자다. 이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는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OLED TV 투자가 AP 시스템이 주력하고 있는 LTPS 공정이 아닌 옥사이드 TFT 채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동사의 LTPS 결정화에 쓰이는 ELA 장비 수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는데요. LTPS TFT를 적용한 OLED TV가 양산되지 않는 한 OLED주 가운데 프리미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2만 원을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급격한 실적 성장 못지않게 단기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매수를 제시한 현대증권과는 목표 주가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색다른 리포트 핫한 OLED주 가운데 AP시스템 증권사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재용 차장님은 AP시스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이 지분을 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OLED 관련주들이 죽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장비주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수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 장비 생산을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 전까지 2011년 이후로 실적이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신규로 OLED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상승에 맞는 주가 상승,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거에 맞는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장비주는 실적보다는 수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죠. 2011년 7월부터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1년도에 가장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피크를 치기 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은 수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증권의 이야기처럼 LG 디스플레이나 중국 업체 수주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삼성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LG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의 수주 이야기가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제로 수주가 돼야 주가가 오르는 또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우식 차장님은 AP시스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 결론은 증권사 리포트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우선 수주가 앞으로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선 리포트 굉장히 재밌는데, 올해 실적이 아마 한 순이익으로 볼 때 한 80억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중국 모든 증권사가 예상하는 올해 실적,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재밌는 것은 가장 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360억입니다. 360억인데 목표가는 2만 원이에요. 가장 많이 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본 것은 330억인데 목표가가 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게 본 쪽이 한 순위가 200억 정도로 보는데 2만 4천 원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낮게 보는 쪽보다도 가장 높게 실적을 보는 쪽이 오히려 목표가가 더 낮은 거죠. 약간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멀티플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 좋은 거, 좋아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OLED 장비 수준을 놓고 볼 때 멀티플을 PER 한 13배 정도가 맞다. 그래 버리면은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반면에 실적 같은 경우가 그 예상보다 조금 낮을지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봐버리면은 멀티플을 20배까지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가가 뭐 25,000원, 3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멀티플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애널리스트의 판단입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맞은지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사고 있는 쪽은 기관입니다. 국내 기관인데, 이들이 과연 지금 매도로 얘기하는 쪽을 의견을 듣느냐, 아니면은 매수 쪽을 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아직은 매수 쪽 애널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과연 언제 파느냐,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하게 매수 주장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언제 투자 의견을 꺾느냐, 이 두 가지가 판단 요건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나 투신 이 중심이 과연 매도가 언제 나오냐를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약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은 보유하셔야 되겠지만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뭐 실적 좋은 건 다 아는 만큼 실적보단 향후 수주 향방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만큼 기관의 수급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색다른 종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솔직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차장님, 네. 시장 대응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예, 뭐 솔직한 투자 전략이니까요. 그 전문가가 보통 이제 어려워하는 시장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지수를 보는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언제가 어려운가 하면은 추세가 없을 때, 예. 비추세 구간일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만 올라가도 더 갈 것 같거든요. 해서 고하면은 바로 빠져버리고요. 또 밀리면은 한없이 밀릴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해서 굉장히 어렵고, 종목을 보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요인이 많거든요. 이 종목 왜 올라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건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현대차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확하게 뭔가 이유를 대기는 좀 찝지만,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난감하실 수 있는 시장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 수급으로 인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이고,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환매로 인한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ADR 지표가 변곡점이 나왔거든요. 보통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주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요. 결국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이 부진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은 실적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부진한 종목군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서서히 약간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아마 쇼크를 대비한 게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 내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실적 변화가 있는 종목군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으로 계속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실적 부진한 어떤 그런 경기 민감주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실적 좋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계속 담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금씩 비중 조절을 통해서 위험 관리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정 차장님은 현장에서 솔직하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에서 환율로 지금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현대차 상승만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원달러 빠졌고 N달러 올랐는데 현대차가 오른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환율 쪽에 환율이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라든지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고요. 어제도 현선물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크게 밀리지 않았었고요. 계속 상승하는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단기 고점을 만들 거다라는 의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관의 매수가 올라오는 것이,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단기 상승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렸다고 해서 지금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좀 계속 안도만 하고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FOMC에서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의 코멘트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데어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